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며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가족도 초대를 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3살배기 아이 모습에 김혜경 여사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일 사관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광복회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4분 나와주셨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처음으로 합류했습니다. 금요일마다 뵙겠네요.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사 조금 더 들어보고 가장 눈길 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 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의원은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습니까? 오늘 그 현충일 추념사를 말씀하신 중에 저는 우리가 해마다 이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말씀하실 때 제 귀를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기억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록은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통합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이 현충일의 어떤 이 메시지를 역사적인 추모에서 이제 현재적 과제로 전환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오늘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귀를 사로잡았다라는 네, 말씀이 귀를 사로잡는군요. 네, 송영훈 의원요. 저는 평론의 역할은요, 프레임에서 빠져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죠. 저희가 어떤 그 철진한 반공주의만을 안보나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중에 절대 다수는 북한의 남침 그리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가 희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대단히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특별한 희생이 앞으로 없도록 하는 그런 외교 안보 노선을 펼쳐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하겠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었다면 훨씬 더 훌륭한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현충일 추념사 키워드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희생과 헌신이 10번 나왔고요. 책임이 5번, 보상이라는 단어는 4번, 예우와 기억은 3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초청 명단에도 정부의 방향성이 담겼다고 봐야 될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최근 해군 초계기 순직자 유족이 함께했어요. 특별 지시로 초대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당초 보훈부 초청 명단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이번 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 장병들에 대한 유가족들을 직접 초청을 지시를 했죠. 단순히 초청만 했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념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이 순직 장병들에 대해서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죠. 예.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해서 찬사를 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했죠. 그리고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념사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역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계기 순직 유족들을 불렀던 거 역시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 초청된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본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을 초청했을까라는 점을 좀 의미 있게 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14년도에 본인의 SNS에 천안함 음모론을 동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천안함 유족들을 불러서 그런 오해라든지 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초청을 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더라고요. 뭐 지금 워낙 인수위 없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년 서해 수호의 날에는 직접 참석하셔서 천안함 유족들 역시도 유족으로서 국가 유공자로서의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국민 통합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느 지점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기념사, 추념사의 메시지거든요. 주로 2022년, 2023년 그리고 지난해는 북한의 도발, 또 핵미사일 고도화, 도발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찍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이 아쉽다고 송영은 의원은 짚어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다라고 해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짚어볼게요. 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념사는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또 이념 중심의 메시지가 중심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전에도 확인했습니다만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추모 메시지들 그리고 굉장히 이념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제가 핵심 키워드를 한 3개 정도로 좀 뽑아 보니까 비정파적인 통합이 일단 강조되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국가 보훈을 강화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 존엄성을 회복하겠다. 사실상 책임을 국가가 다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사람 중심의 메시지를 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훈의 범주가 단지 전쟁에 참여했던 또는 그 국방 수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보훈 기조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비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전쟁 희생자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순직하셨던 소방관의 유가족까지 초청하면서 모든 보훈의 대상을 상당히 넓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정파적인 메시지를 낸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남북 관계는 이게 싸워서 이겨서 압도해야 되는 대상이기보다는 대화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평화 안보의 척결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오늘의 추념사도 숨이 일관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런 점에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햇볕 정책을 한 분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1999년 6월에는 제1차 연평해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죠. 그러한 힘에 의한 평화 유지를 바탕으로 햇볕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5년 임기 정부의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적어도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좌시하지 않고 우리는 막아내겠다라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비춰봐도 첫 추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에요. 지금 상황은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유죄가 어제 확정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여전히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사항을 눈여겨보고 있을 거고 미국은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겨요. 그리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는 통화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념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을 의지를 피력했더라면 대외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추념사를 구성하지 못한 것 대단히 아쉽게 보이는 것이죠. 예. 다른 의견은요? 지금 너무 이제 정부 시작한 지 3일, 사흘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추념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공을 들였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힘에 의한 평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지금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어떤 이런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힘을 포기한 것처럼 들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압도적이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한미 동맹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겠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이재명 정부도 한 채 흔들림이 없이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미국과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 전화 통화가 첫 번째 전화 통화가 한 30분 안팎으로 남짓할 텐데 그 전화 통화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그 상대방과 좋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걸음을 뗀 저희 정부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 또 특히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지켜보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마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보통 당선이 확정된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에는 미국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를 가졌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이 확정된 지 만으로 이틀 하고도 1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로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전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만한 부분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염려가 커질 겁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정말로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외교가 맞는지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오늘 기사를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께서 한 90여 분 정도의 통화를 나눴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우선순위가 대한민국이 우선순위 바깥으로 밀렸다가 아니라 지금 그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이 어떤 그 경제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또 풀어야 될 가장 그 먼저인 상대는 중국이다. 그 중국과의 전화 통화에 집중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국이 동맹을 중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좀 기다리시면 충분하게 저희와 한미의 관계는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6월 1일에 대선이 있었어요.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인 그 트루스 소셜에 직접 축하 메시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축하 메시지가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축하 메시지도 없고 만 이틀 하고 11시간 되도록 전화 통화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려스럽겠습니까? 예. 자, 이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정상 간의 통화가 예정돼 있는지 여부와 그 시점은 외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건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또 내용도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복회 예산을 원상 복구 조치하도록 당부했다라는
라는 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광복회가 반발했던 그런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강북회 예산을 복구한 건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강북회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북회 회장을 편향된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북회가 역사 간의 논쟁에 빠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북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위상은 우리 숭고한 독립운동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알리고 그 위상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강북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이 강북회에 개입되면서 강북회가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추후에 강북회 인사라든지 또는 강북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런 인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광복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이제 반발이 시작된 게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면서 커진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그 앞서서 고 김원웅 강북 회장은 예. 분명히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강북회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강북회란 것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납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쟁의 한가운데 섰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되고 그런 강북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